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방금 전에 요가 뒤에 나오는 거 반칙입니다. 예.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예. 또 뭐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뭐 그 다음 나오는 출연자분이 묻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윤쌤은 출연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 할 때만 잠깐 인기가 많다가요. 전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프로그램을 놓고 요가로 1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윤쌤 오시면은 그 지인분들 꽤 많이 보시고 팬분들 함께 오시는데 오늘도 좀 대동을 하셨나요? 네, 항상 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키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 뭐 책임감 필수고요. 또 어떤 분은 적금 통장도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만큼 신중해야겠죠. 신중해야죠. 예. 요즘 보험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적금 통장까지는 아니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새로운 가족을 입양하러 갑니다. 먼저 집까지 함께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뭐 같이 차를 타거나 걸어오면 되지만 반려동물은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아직 친한 상태가 아닌데 좀 안아서 함께 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강아지와 고양이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강아지, 고양이 공이 플라스틱으로 된 하드 캐리어를 구입하셔가지고 플라스틱 가방이죠. 예. 그 안에 넣어서 이동하실 거를 권장드리고요.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것을 구매할 것을 보통 권장드리고 예. 안에는 수건 같은 걸 한 장 깔아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안에서 아니면 어떤 자신이 쏟은 어떤 배설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캐리어는요. 나중에 집에 와서 문을 열었을 때 본인이 조금 안심이 될 때 조금씩 나올 수 있게 냅두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추후에 이 캐리어는 항상 얘가 숨을 수 있는 집이 되고 이제 긴장하거나 무서우면 도망갈 수 있는 집이 되고 또 병원에 급할 때 옮길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항상 집에 비치해 두시고 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고 오는 건 좋지 않겠네요. 안고 오는 것보다는 캐리어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본인이 좋은 집에 입양되는 그런 인식은 얘네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납치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어딘가 팔려간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상황에 놓이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되는 건 얘네 입장에서 공포의 연속이거든요. 이 공포심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방법이 어떤 낯선 사람이 직접 안기보다는 이런 캐리어 안에 넣고 위를 덮어서 어두컴컴하게 해주고 이동 과정에서 밖을 못 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공포심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포심이 낮은 상태로 새로운 환경에 도착했을 때 얘들이 적응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딱딱한 플라스틱 캐리어 위를 수건으로 덮어서 밖을 못 보게 한 후에 집으로 이동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사료나 요즘엔 영양식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영양식이라고 하면 요즘 사료가 워낙 좋아서 사료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니까 추가적인 영양제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좋은 사료를 급여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우선은 구입처나 아니면 입양처에서 주던 사료를 조금 얻어서 그걸 우선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익숙한 걸 먼저 주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구입처나 입양처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을 보통 권장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적정량은 생후 2달에서 1년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의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성장기 강아지 기준으로 자기 체중의 5에서 6%를 하루 동안에 먹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1kg 강아지 기준으로요. 얘는 하루에 60g의 사료를 먹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료 기준으로요. 그럼 종이컵 약 3분의 2컵 정도를 하루에 걸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종이컵 3분의 2. 1kg 강아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양을 알고 싶으시면은요. 대부분 구입하시는 사료의 뒷면을 보면은요.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강아지 체중 몇 킬로그램이면 몇 그램을 주세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대로 주셔도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잘 나와 있잖아요.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잠자리도 궁금해요. 어떻게 마련을 해야 줘야 됩니까? 일단 처음에 잠자리를 뭐 같이 자냐 같이 자는 게 안 좋으냐 좋으냐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같이 안 자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은 강아지랑 처음부터 너무 같이 자버릇하면 의존도가 너무 깊어져요. 어릴 때부터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없거나 집이 사람들이 없거나 홀로 남았을 때 불안감을 가지고
독립심을 가지고 자존감 있게 홀로 잘 생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같이 자주고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 버릇하는 게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들 있어요. 숨어서 안 나오고 무서워하고 겁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지붕이 있는 동굴형 형태의 집도 권장드립니다. 예. 그러면 같이 자진 않도록 환경 있잖아요. 입양돼서 왔다는 것. 적응하기 쉽도록 도움이 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선 처음 데리고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캐리어 안에서 억지로 꺼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캐리어 안에서 집에 도착하고 나면은요. 예. 그 캐리어 안을 자기 영역으로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애들이 대부분 3개월 이하 연령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화 시기라 그래서 공포심이 적고 호기심이 더 강할 나이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공포심이 적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나오긴 나오는데 예. 그렇지만 이걸 서서히 자신의 영역권을 확장시키고 안심되는 영역권을 의식의 세계를 넓혀야 되거든요. 물리적 공간도 포함해가지고요. 예. 그러려면 억지로 꺼내면은 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한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면은 소심하지 않은 애들이 금방 나오기 시작하고요. 물론 예. 대부분의 강아지, 고양이들은 문 열자마자 튀어나오고요. 정말 일부 소심한 애들은 1시간, 2시간이 걸리거나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요. 조금씩 나와서 본인이 안심된 걸음걸음마다 본인이 안심될 때마다 한 걸음씩 넓혀가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요. 예. 그래서 그 집안 온전히 전체를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켰을 때 얘들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좋습니다. 예. 억지로 만지거나 억지로 쓰다듬지 마시고 예. 그냥 기다리시고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억지로 만지지 마세요. 스스로 다가와서 비비고 핥아주면 그때 만지기 시작하시는 게 얘들 입장에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로 납치돼서 낯선 공간에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누가 나를 막 만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무섭죠. 근데 이제 충분히 친근감을 가지고 저 예.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밥과 물을 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구나 인식하면 제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겠죠. 호기심을 가지고요. 그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좀 편안해 보이고요.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친구의 공포심을 좀 없애주는 게 서서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없애주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이 좀 불안합니다. 앱으로 여러분이 끊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상담이 폭발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바로 상담 시작해 드릴 건데요. 애완견, 애완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윤쌤의 인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지금 오신 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호불호님께서는 와 윤쌤이다 이렇게 하셨고 아시는 분이시죠? 네, 지인입니다. 진경미님께서는 어머 윤쌤 하셨고요. HYY님께서는 좀 물어보시네요. 윤쌤 멋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EK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강아지가 자꾸 패드 끝에 소변을 봐서 바닥에 흐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일단 소변 습관에 관련된 건데요. 패드 가운데 싸는 것보다 이제 마진에 싸거나 아니면 패드 옆에다 싸는 습관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변에 대한 거를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패드를 조금 더 넓게 깔아주시라는 겁니다. 주변에 몇 장을 겹쳐가지고 조금 더 넓게 깔아주면 쉽게 교정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변 훈련으로 넣는 게 되게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에서 가뒀다 몇 시에 풀어주고 몇 시에 풀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우선은 패드를 좀 넓게 다시 깔아줘 보시고 패드의 재질도 바꿔보시고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강아지 소변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교육을 조금 잘못 시킨 겁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얘가 화장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패드의 가운데를 화장실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패드의 마진을 화장실로 인식한 것뿐이에요. 그 인식을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강아지 화장실에 대한 개념은요. 자신의 소변 냄새가 나는 곳은 그냥 화장실이에요. 우리의 화장실의 개념은 뭐냐? 화장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글로요. 아니면 토일렛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다음 들어가면은 그 화장실 구에 냄새가 나고 타일이 깔려 있고 소변기랑 모양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강아지는 자신의 페로몬 냄새가 나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들이 패드에다 오줌을 싸는 건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 게 수많은 자신의 페로몬 냄새가 나는 이미 오줌을 실세도 수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 냄새들이 계속 나고 화장실이란 마크가 다 있는데 주인이 싫어할까 봐 그걸 다 무시하고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가서 주인이 좋아하는 화장실에 오줌을 싸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수가 생긴다면 다시 인식을 시켜줘야죠.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화장실이고 너가 싸도 편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라디오상의 설명이 좀 내용이 길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날짜별로 다 나눠진.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양고춧가루님께서는 넓게 메모 이러면서 집중하고 계시고요. 뭐 K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윤쌤 팬이에요. 뭐 진경민님께서는 잘생긴 윤쌤 나오니까 뭐 좋다 이런 지금 채팅창이 불이 나고 있는데요. 저 잡지 마시고요. 우리 윤쌤님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329번님 길냥이를 입양해서 키운 지 6년 차입니다. 남들은 호강은 못 시켜줘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데 밥 잘 먹고 배변 잘하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래도 예방주사 같은 것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했고요. 자, 그런데 눈에 항상 눈곱이 낍니다. 왜 이럴까요? 혹시 화장실 모래 때문일까요? 하셨네요. 일단 하얀 눈곱이라 그러면 먼지나 건조한 공기 아니면 화장실 모래 가능성이 있고요. 노란 눈곱이라 그러면 감염성 질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결막염이나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눈곱 색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검은색 눈곱이나 하얀색 눈곱은 무시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노란색 눈곱이 끼거나 점도가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빨간색 눈곱이 낀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시는 게 권장드립니다. 그거는요. 9806번님, 우리 집 아기는요, 사료를 안 먹어서 배고플까봐 사람이 먹는 햄과 고기를 줬는데 다시 사료를 먹이려고 해도 전혀 입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사료를 먹을 수 있을까요? 했네요. 사람이 먹는 햄과 고기를 안 주셔야 다시 사료를 먹을 겁니다. 굶겨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안 먹고 버티면 그걸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복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맛있는 사료 아니면 맛있는 캠푸드를 찾으세요. 강아지용 음식들을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길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람의 어떤 나트륨, 염분에 맛들여서 그런 거거든요. 짠 음식에 맛들여가지고 싱거운 강아지 음식을 더 이상 안 먹고 거부하는 경우예요. 근데 입맛을 바꾸는 게 사람에서도 쉽진 않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참으면 맛있는 고기와 나트륨이 적당히 들어간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굳이 맛이 없는 개밥을 내가 먹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 고집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 먹는 음식을 안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첫걸음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래도 지금 주인분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죠. 참아보다가 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사람 음식을 자꾸 먹으면 결국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그렇죠. 사료 좀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5500번님,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는 물을 끔찍히도 싫어하던데요. 개는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키잖아요. 고양이도 목욕을 시켜야 합니까? 안 시켜도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셨네요. 일단 단모종 고양이는 사실은 굳이 목욕을 시키실 필요 없고 목욕 주기를 물어보시면은요. 같이 사는 집사분, 주인분이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즉 목욕이라는 건 내가 필요해서 시키는 거지 고양이가 필요해서 시키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냄새를 못 참아서 시키는 거고요. 단 장모종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장모종은 기름기가 많은 유분이 많은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엉켜요. 그리고 자꾸 털이 떡져가지고 피부병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모종 같은 경우는 못해도 2-3달에 한 번씩은 목욕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또 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목욕 유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모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루밍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뭐 1년, 2년 또 목욕 안 시킨다고 그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냄새가 나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 시키는 것 뿐이고요. 이제 장모종 고양이 같은 털이 엉켜버리면 피부병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거나 빗질을 되게 부지런히 해주셔야 됩니다. 4635번님께서는 대왕고양이님 너무 팬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뭐 별명이 대왕고양? 뭐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왕고양이라고 종종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203번님, 말티즈고요. 당뇨에 인슐린 주사도 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양쪽 눈이 안 보인 지 5년 됐고요. 문제는 새벽마다 끙끙거리면서 사료 달라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안 지키는 많은 경우가 예. 노령견에서는 사실은 치매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일단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새벽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면 밥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행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사회당당을 볼 수 있어요. 예. 이 시간에 보통 3시에도 깨워봤어요. 4시에도 깨워봤어요. 5시에 깨워봤더니 5시에는 일어나더라. 그럼 얘는 매번 5시에 일어나가지고 끙끙거리고 밥 달라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시간에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주인이 그걸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만약에 치매가 아니면 그냥 좀 참고 또 무시해보는 게 무시가 필요할 거고, 원칙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치매라고 하면은 그냥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강아지도. 왜냐하면 그거를 사실 어떤 훈련을 하든 교육을 하든 그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치매라 그래도 초기 치매라 그러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가셔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거나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처방받는다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종종 보니까 일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한번 같이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8976번님,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입양했습니다. 자꾸 물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린 강아지란 무는 거는 정상 행동에 들어가요. 그거를 굳이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공격적으로 사람을 피나게 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사람 어린애기가 이것저것 쥐어보잖아요. 자기 얼굴도 막 뜯지 않게 장갑도 그래서 끼워주잖아요. 사람이 손만 가까이 되면 손을 쥐어보거든요. 이거는 어떤 학습 행위에 들어가요. 무언가를 쥐어서 촉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강아지는 물어서 학습을 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먹을 수 있다 없다 맛과 그 질감 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뇌가 발달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는 정상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너무 주인의 손이나 발을 심하게 문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이 약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야단쳐서 가르칠 방법은 없고요. 이것저것 대체해서 물 수 있는 걸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껌을 준다거나 장난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놀아줄 때도 맨손으로 놀아 손을 물지 못하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놀아주실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사람의 손과 발을 무는 것만 주의를 시키고 나머지 이것저것 물어뜯는 거는 아직 어린 강아지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놔두시면 1살 넘어가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치매 증상이 좀 걱정되는 이야기 나눴는데 11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일 확률이 일단 10살이 넘어가면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뇨가 있다 그러면 치매가 좀 더 빨리 와요.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치매 증상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20개, 10개 이렇게 체크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체크해 보시고 3개 이상이 체크된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으로 KNAB님께서 고양이 발바닥 털을 깎아줘야 합니까? 뛰어다닐 때 미끄러집니다. 어떤 수의사님은 깎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요. 고양이는 발바닥 털을 깎을 필요가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단모종, 장모종, 공이 어떤 고양이도요. 아무리 털이 길어도 발바닥에 패드가 가려지는 고양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깎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미끄러지는 것은 집안 환경, 미끄러운 집안 환경이 문제니까 저렴한 카페트를 사셔서 여기저기 깔아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양이가 실내 활동을 하다 많이 다쳐요. 그리고 의외로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운 실내에서 점프하다가 아니면 뛰어내리다가 여기 쫙 미끄러지면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소파 밑 아니면 점프해서 올라가는 캣타워 밑 아니면 점프해서 자주 올라가는 가구 밑에는요 반드시 카펫을 깔아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요즘 카펫들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렴하고 뭐 싸고 질 좋은 카펫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군데군데 깔아주셔서 점프하거나 뛰어내리는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증 말고 좀 좋은 의견도 내주셨는데 7507님 반려견을 사랑하는 전국 애청자 여러분 산책 시에 준비된 배변 봉투 꼭 지참하셔서 반려견에게 착한 주인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리고 9976번님은 강아지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건 보기 안 좋다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마이펫 상담소 윤쌤과 함께했습니다.